오늘 드디어 반이수 채널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신우석 감독이 인스타에다 이런 글들을 남겼었는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 걸려버린 거죠. 다시 원상복구 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인스타 채널 스토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디렉터스 컷 자체가 엔딩까지 해서 광고주, 그 다음에 어도어, 돌고래까지 3사가 합의를 했던 내용이었고, 이 부분들은 다 끝난 얘기였다는 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입장문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 막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건 진짜 100번 공감입니다. 짭도어나 하이브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할 때마다 진짜 복장이 터지는 그런 글을 막 엄청나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문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신우석 감독한테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용역비 2배 대금을 청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협박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내니까 그냥 아예 우리 법정으로 가서 법원에서 해결을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법적으로 상담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가지고 있는 녹취와 메일, 자료를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하거나 공개하고 김주영 대표, 이도경 부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민사든 형사든 그냥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반유수 채널도 올려놓을 테니까 니네도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그냥 아주 그냥 막장으로 가자. 끝장을 보자. 이런 메시지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이브나 짭도어 측에서 보여준 그런 입장문이나 그런 언론 보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대중을 기만하는 말장난이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참교육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우석 감독을 찾아가서 도계자를 박지 않는 이상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제가 그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이후부터는 하이브랑 뭐 거리 낄 게 없습니다. 그냥 후드를 패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민희진 대표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있으면은 큰 거 온다. 아주 큰 거 온다. 그렇게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문을 서로 여러 번 냈는데 신우석 감독은 지난 입장문에서 나름 짭도어를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만 하면은 반이수 채널을 양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좋은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짭도어 측에서는 우리가 오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날카롭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고 정확하게 사과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 입장문 올리면서 반이수 채널 자기네들이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뭐 버니즈한테 사과를 하고 막 이러니까, 예? 이거 완전히 말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신우석 감독은 이제 이번 입장문에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당신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아예 그냥 끝장을 보자. 이렇게 퇴로를 열어줘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낮은 능지면은 이거는 짐승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후드를 패야 된다.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고소해라. 나도 너를 고소할 거니까. 이런 게 바로 오늘 입장문의 주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짭도어 측은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주영 대표는 조직 내에 신뢰가 없는 대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주영 대표가 HR 쪽에서 일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도어는 어떤 제작사죠, 개발사죠. HR을 하시는 분이 거기 개발사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조직 내에서 신뢰가 없고 뭘 잘 모르니까 직원이 이렇게 막 만류를 해도 신우석 감독한테 막 보폭을 시전하고 내용 증명 보내겠다 이러면서 보폭을 시전을 한 거잖아요. 누가 요즘 일을 그렇게 무식하게 합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부임을 한 이유는 민희진과 뉴진스를 지우기에 앞장서기 위해서 부임을 한 건데 결과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신우석을 때려잡자 이렇게 된 거지. 그거 아니면은 목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우석 감독이 뭐 그냥 외부 협력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랑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든지 다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벌써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릇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 세력의 눈에는 이제 김주영 대표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 대표가 바뀐 이후로 이 짭도어의 공지사항이나 입장문이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굉장히 모자란 그런 글솜씨로 굉장히 모자란 그런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입장문들을 계속 내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업무 처리라는 거는 만약에 뭐 외부 협력업체랑 같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외부 협력업체한테 뭔가를 부탁하면 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뭐 애플 같은 광고주가 끼어 있는 사안이라면은 진짜 있는 힘껏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고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어야지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다음 광고도 따올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외부 협력업체랑 이렇게 말 안 맞고 광고주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바보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다음 광고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주가 끼어 있으면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력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라고 한다면은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 돼요. 영상 안 내리면 막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용역비 2배를 뭐 매기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진짜 더럽게 못한다. 아예 그냥 이 바닥이 아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이런 것들을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보 보안이 진짜 철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막 직원, 이거 뭐 메신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직원이랑 대화한 내용을 또 까고 있어요. 예전에 그 민희진 대표 카톡 그거 훔쳐가지고 언론에다 뿌리는 거 마냥. 민희진 대표 사건 때랑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고를 쳐놓고 그걸 언론 플레이로 또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못돼서 오히려 사건이 더 커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언론 플레이를 잘 하면 몰라.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티나게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보도자료를 그냥 언론에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자꾸 하냐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민희진 대표가 있을 적에는 여기 트위터에도 공지 올릴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깔끔하고 예쁘게 딱 이렇게 딱 올렸었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뭐 고졸이 올린 것 같아요. 트위터 관리자가 고졸이신가요? 고졸로 바뀌었어? 네? 그러니까 대표의 역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지 이게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거지. 그냥 아무 깜냥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대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민희진 대표가 있을 적에는 어도어는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번 일로 인해서 뭐 어도어의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다면 이것은 배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마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석 감독이랑 그냥 맞다이를 까면 되는데 뭐 자기네들 직원이 잘못한 거 마냥 직원 파리를 또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반이수 영상에 집착을 하느냐. 여기서는 또 뇌피셜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 다놀드 때문이다. 거기 채널에 보면은 다놀드 관련해서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댓글을 지우고 싶은 거야. 네. 근데 다놀드 자체가 원래 단요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롤링스톤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글로 검색을 하면은 다놀드랑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단요가 아니면은 단요가 사이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지 검색이 잡히거든요. 그냥 다놀드 치면은 그냥 요가 센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니까 다놀드도 이거 예전에 제가 막 다루다가 말았는데 왜 다루다 말았냐면은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갔어요. 다놀드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독교 협회에서는 이 다놀드라는 단체를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CBS 뉴스 자료 보시면은요,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취재를 해놨어요. 직접 본인들이 취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는 이미 단요가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요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다놀드가 되게 유명한 그런 입지에 있어요. 결국에는 또 하이브가 다놀드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행동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 다놀드랑 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관계 없고 그냥 다놀드 쪽에서 혹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BTS를 이용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본인들이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다놀드랑 관련돼서는 무조건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단요가 사입이 아니면은 이렇게 영어로 단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폐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단요가를, 이 다놀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무니즈랑 비슷한 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무니즈가 뭐냐면 통일교입니다. 그 문선명의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해가지고 무니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랑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으면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다놀드는 요가 센터인가? 아니 사이비 종교인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해외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뭐 단요가 이런 것들 다 검색을 해보시면 뭐 다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놀드가 사이비가 아니다, 뭐 다놀드는 실존하지 않는다, 도시전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지능이 낮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협회에서도 이미 사이비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랑 연관이 돼 있으면은 문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놀드는 옛날에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다놀드를 만나게 되네요. 언젠가는 파묘를 한번 하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놀드도 올려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한 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